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2022 개정 중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이해하기 연수를 맡은 서울 덕산중학교 교사 김원희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교육과정이 구성되어 있는지를 함께 탐구해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네, 2022 개정 중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이해하기의 이제 큰 목차는 키워드를 8가지로 제가 뽑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깊이 있는 학습입니다. 자, 깊이 있는 학습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간판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과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을 보면 내용 및 과목이 재구조화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탄력적인 환경확대법이 적용이 되고 역사 영역의 내용이 구성 방식이 좀 변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보다 민주시민적인 교육 요소가 강화되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는 고교학점제를 위한 다양한 선택 과목이 개발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근무하고 있는 중학교에서는 지리 영역이 지역지리 중심의 내용 구성으로 바뀌었고 일반 사회 영역이 보다 생활 속 경험을 통해서 사회과학적 개념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취 기준의 수가 2015 개정교육과정에 비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2015 개정교육과정에 비해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중학교 지리 영역과 일반 사회 영역의 성취 기준의 개수는 양적으로는 변화가 없습니다. 2015 개정에서도 각 영역당 38개, 그리고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각 영역당 38개로 양적으로는 동일한데요. 질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취 기준에 들어있는 지식 이해 학습 요소를 다소 줄이는 방식으로 학습량을 질적으로 적정화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5 때부터 넘어왔던 역량교육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생 참여형 수업을 강조했었죠. 그런데 역량교육을 활동 중심 수업으로 오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고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학생 참여 중심 수업을 수업 방법적인 측면이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활동 중심이나 체험 중심으로 이것을 오인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런 것에 대한 반성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깊이 있는 학습을 지향합니다. 이 깊이 있는 학습이란 학습자가 탐구와 사고를 통해서 학습 내용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소수의 핵심 내용을 깊이 있게 학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깊이 있는 학습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학습자에게 유의미한 방식으로 경험될 수 있도록 맥락과 사회과 고유의 탐구 과정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죠. 맥락이 실생활의 맥락에 가까운 경우 실생활에는 전이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지만 학생들의 사고와 탐구를 가능하게 하는 상황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생은 지식뿐만 아니라 과정과 기능을 배워 사고하는 법을 습득하여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지요. 학생은 전체적인 구조와 맥락 속에서 학습한 내용들 간의 관계와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사고와 기능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중요한 것은 단순히 지식을 아는 데서 넘어가서 본인이 학습한 지식과 사고와 기능을 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역량 함양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과의 지식과 이해 부분을 넘어 과정과 기능, 그리고 가치 태도적인 영역을 학습하고 이것이 삶과 연계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학생들이 사고하고 탐구할 수 있는 과정이 제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창의적 사고력, 정보 활용 능력,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 및 의사결정력, 그리고 의사소통 및 협업 능력과 같은 사회과의 교과 역량이 함양이 되고 이러한 역량이 새로운 상황에도 전이되는 이러한 유의미한 맥락 속에서 배운 내용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 함양 교과 교육과정 개발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다 나아가 사회과와 다른 교과 간의 연계와 통합 속에서 학생들이 배운 내용이 더욱더 실생활과 연계돼서 증폭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방향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현장 적합성 높은 내용 체계로 문서 체계가 변경되었다는 것입니다.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과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의 문서를 비교해 보면 교육과정 설계 개요가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내용 체계 측면에서 이 성취 기준과 성취 기준 해설과 적용 시 고려 사항 등등의 이 내용 체계표가 강화가 되었는데요. 이러한 것을 살짝 살펴보면 교육과정 설계의 개괄적인 소개가 추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과목과 총론의 연계성, 그리고 교육과정 구성 요소 간의 관계, 교과 역량 등에 대한 설명이 이 부분에서 추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이 보다 풍부하게 서술이 되어 있다는 지점입니다. 선생님들과 함께 주목하고 싶은 점은 바로 이 핵심 아이디어, 그리고 내용 요소입니다. 내용 요소라고 하는 것은 교과목에서 배워야 할 필수 학습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식 이해 영역뿐만 아니라 과정 기능, 그리고 가치 태도 영역이 내용 요소로서 강조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교수학습 및 평가가 서술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사회과 교육과정의 설계를 도식화해서 나타내면 이러한 도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사회과의 목표는 심일의 자질 함양인 것이지요. 그리고 역량은 5가지 역량이 있고 그리고 내용 요소로서는 지식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를 들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과목은 지리와 역사, 일반 사회, 그리고 각 과목 속에서 4가지 또는 3가지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이 사회과의 목표와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내용 요소와 과목, 그리고 영역이 서로 어떤 구심점을 이루면서 교육과정이 설계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과의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사회과의 총괄 목표는 사회현상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것, 사회과학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발견하는 것, 탐구 능력을 신장하는 것, 그리고 지역사회, 국가, 세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시민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사회과의 영역별 목표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영역별로 지식 이해 부분의 통합 목표, 과정 기능의 목표, 가치 태도의 목표를 상정하고 있으면서 지식 이해 부분의 지리, 지식 이해의 역사, 지식 이해의 일반 사회의 목표를 서술을 해놓고 있습니다. 결국 사회과의 궁극적인 목적인 시민의 자질 함양을 바탕으로 교과 역량, 그리고 영역별 목표를 상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회과의 교과 역량은 2015 개정교육과정과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의적 사고력인데요. 새롭고 가치 있는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판적 사고력입니다. 비판적 사고력은 사태를 분석적으로 평가하는 능력이지요. 세 번째는 문제 해결력 및 의사결정력입니다.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의사소통 및 협업 능력입니다. 자신의 견해를 분명하게 표현하고 타인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정보 활용 능력입니다. 다양한 자료와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해석, 활용,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지요.
이러한 사회과의 5가지 교과 역량은 2015 개정 교육과정과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일치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수업과 평가를 설계하실 때 이러한 교과 역량을 참고하셔서 어떻게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야 학생들에게 교과 역량을 함양시켜 줄 수 있는 탐구 과정을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중학교 사회과의 주안점은 첫 번째, 초등학교에서의 학습을 바탕으로 각 영역에서 중요시하는 지식을 과학적 절차에 따라 발견,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도 필요하겠지요. 나아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 그리고 더 넓은 범주인 세계 속에 속한 구성원으로서 시민성을 함양하도록 하는 것이 주안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의 내용체계는 영역, 핵심 아이디어, 범주에 따른 내용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체계의 영역은 크게 3개 또는 4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영역은 사회과의 얼개 또는 구조를 나타내며 크게 일반 사회에서는 정치법, 경제, 사회문화, 지리에서는 지리인식, 자연환경과 인간생활, 인문환경과 인간생활, 지속가능한 세계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에서는 역사 일반, 지역사, 한국사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체계의 핵심 아이디어를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신설된 것인데요. 지리, 사회현상 및 개념의 관계 또는 구조를 일반화 형태로 진술한 것입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영역 속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적인 내용인 핵심 개념만을 제시했다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핵심적 내용을 왜 배우는지, 실제 세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핵심 아이디어를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핵심 아이디어의 이 정치 영역의 핵심 아이디어를 살펴볼까요? 민주주의의 이념과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도와 의식의 개선이 필요하다와 같은 형태로 서술이 되고 있는데요. 지속가능한 세계 영역에서는 인간이 거주하기에 유리한 조건은 공간적으로 불균등하게 분포하고 이에 따라 지역 간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한다와 같은 형태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핵심 아이디어가 영역을 관통하면서 해당 영역의 학습을 통해 보다 일반화할 수 있는 내용을 핵심적으로 진술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핵심 개념이나 일반화된 지식을 보다 포괄적으로 서술하면서도 영역 전체를 아우르고 지식 이해 측면뿐만 아니라 과정 기능이나 가치 태도적인 측면까지 포괄하고 있습니다. 내용 체계의 범주는 크게 3가지입니다.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인 것이죠.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수준에서 표현되기 때문에 이 핵심 아이디어는 이제 학습자가 내용이나 그 의미나 가치를 분명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깊이 있는 학습이 요구되죠. 핵심 아이디어는 학생이 질문을 제기하며 혹은 가설을 설정해서 학습자 자신이 의미를 구성해 나가는 탐구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즉, 학생이 직접 탐구하고 사고하는 과정을 통해서 구성될 때 교과의 지식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할 수 있지요. 내용 체계의 범주를 사례를 들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식이해의 범주인데요. 지식이해는 사회 교과 학습을 통해 알아야 할 구체적인 내용과 그것에 대한 이해의 내용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해당 사회과 교과 영역에서 알고 이해해야 할 내용 요소, 개념, 원리 등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학교 1, 3학년 군의 지식이해의 범주를 보면 민주주의 범주에서는 정치와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발전, 민주주의의 이념과 원리, 현대 민주주의의 시민과 역할처럼 꼭 알고 이해해야 할 내용 요소를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 요소 범주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 요소 범주는
과정 기능인데요. 이 과정 기능은 지식을 습득하는 데 활용되는 사고 및 탐구 과정이면서 그 자체로 학습되어야 할 사회과 고유의 절차적 지식을 의미합니다. 정치 현상 및 문제 사례 조사하기, 정치적 쟁점에서 사실과 가치 문제 구분하기, 검토하기, 의사소통하기, 참여하고 협력하기,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처럼 지식의 이해와 적용을 가능하게 하며 학습의 결과, 사회교과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구체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사고 및 탐구 과정을 제시하면서 학생의 발달 및 수행의 복잡성에 따라 학년군별로 수준이 드러나도록 제시했다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과정 기능이 교과 역량과 동일한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세 번째 내용체계 범주는 가치 태도입니다. 이 가치 태도 범주는 사회 교과 활동을 통해 기를 수 있는 고유한 가치 및 태도를 의미하죠. 사회 교과의 학습 과정에서 습득되는 교과 내용과 관련된 태도와 교과를 학습하여 내면화한 사람이 습득하게 되는 가치를 의미합니다. 학년을 걸쳐서 사회과의 학습 활동을 통해서 기를 수 있는 고유한 가치 및 태도를 가능한 한 학년군별로 수준이 드러나도록 내용체계표에 제시되고 있는 것이지요. 예컨대 중학교의 가치 태도를 보면 민주주의의 이념과 원리를 내면화한다. 개인의 자유와 공공선의 조화로운 실천, 존중,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 대응하려는 자세와 같이 사회 교과 학습 과정에서 습득되는 태도와 가치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나타나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취 기준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성취 기준을 개발할 때 내용체계표에 제시된 내용 요소와 기능을 정합하는 방식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즉 내용 요소와 기능을 서로 합친 그러한 서술의 형태로 진술되어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내용체계표에 제시된 세 가지 범주, 즉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 중 두 가지 이상의 범주를 서로 정합하는 방식으로 성취 기준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영역별 내용 요소, 즉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를 학습한 결과 학생이 궁극적으로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도달점으로 진술되어 있는 것이지요. 옆에 보이는 벤 다이어그램에서 A, B, C, D, E의 이 교집합 속에서 성취 기준이 진술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정치 과정과 시민 참여를 보면 941404-01에서 초록색 부분, 선거의 기능과 기본 원칙은 지식 이해의 범주라고 볼 수가 있고 검토한다, 검토하고라고 하는 것은 과정 기능 범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3의 일반사회 성취 기준에서는 시민 참여 활동을 계획한다라고 하는 것은 과정 기능 요소이면서도 가치 태도 범주라고도 할 수가 있죠. 이러한 형태로 성취 기준이 조합이 되어 있는데요. 성취 기준 해설에서는 성취 기준의 의미나 취지에 초점을 두고 성취 기준을 보다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할 경우 이를 선별하여 제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9414-04-03에서는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지방자치가 지닌 의의를 살펴보고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참여 활동을 구체적으로 계획해서 실천하도록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참여의 다양한 방법과 사례를 살펴보고 시민참여 활동의 의의를 깨닫는다 라고 구체적으로 성취 기준을 분명하고 자세히 풀어서 써주고 있지요. 성취 기준 적용 시의 고려사항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특별히 강조하거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교수학습 및 평가상의 주안점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총론에서 국가사회적인 요구사항, 예컨대 민주시민교육, 생태전환교육, 디지털 AI 소양 함양교육 등을 반영하여 성취기준 적용 시의 고려사항에 적혀 있습니다. 또한 범교과 학습주제, 기초소양 및 특별한 요구,
학습 부진이라든지 다문화 가정 등이 있는 학습자, 연계 교육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성취 기준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여 강조하고 있지요. 세 번째 2022 개정교육과정의 키워드는 성취 수준입니다. 선생님들,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성취 기준에 따른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있을까요? 평가 기준 ABC라고 하는 것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개발해서 선생님들께 배포한 것이지요. 정답은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없다입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평가 기준 관련된 용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평가 준고 성취 기준, 교육과정 성취 기준을 재구성한 것이지요. 그리고 평가 기준, 선생님들께서 평가를 계획하실 때 가장 많이 쓰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상중하의 3단계로 구분하고 있지요. 그리고 단원, 영역별 성취 수준이라고 하는 다양한 용어들이 이제 병렬적으로 나열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2 개정교육과정으로 넘어오면서 평가 준고 성취 기준이라는 것은 용어가 사라졌습니다. 또한 성취 기준별 평가 기준이라는 용어에서 성취 기준별 성취 수준이라는 용어로 자체가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척도 또한 상중하에서 ABCDE의 5단계로 변경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역별 단원별 성취 수준이 영역별 성취 수준으로 표현되었습니다. 네, 성취 수준을 활용해서 선생님들께서 평가 과제에 맞는 수행 특성을 진술하셔서 현장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성취 수준을 어떻게 구분하여서 A, B, C, D, E의 5가지 수준으로 구분을 하였을까요? 첫 번째는 지식 이해, 즉 지식의 개념 위계나 이해의 깊이를 활용해서 수준을 구분하였습니다. 또한 과정 기능 수행 정도나 맥락과 상황 변인을 차별화하여 수준을 A, B, C, D로 구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치 태도를 얼마나 내면화하는지, 그리고 실천과 참여 등으로 수준을 구분하여 이렇게 개발된 성취 기준별 성취 수준은 현장에서 이를 활용해서 평가하는 데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사회의 시장과 가격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성취 기준은 시장 경제에서 수요와 공급을 변화시키는 요인을 조사하고 시장 가격의 변동에 대응하는 방안을 계획한다라는 것으로 서술이 되어 있다면 내용 요소에서 지식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 범주를 참고해서 이를 위계화하여 A, B, C, D, E의 성취 기준별 성취 수준으로 제시를 한 것을 참고한 다음 평가 과제를 시장 가격 변동 사례를 담은 동영상 기획하기로 상정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평가 과제를 배경으로 평가 요소를 수요와 공급을 변화시키는 요인 분석하기, 시장 가격 변동에 대응하는 방안 모색하기와 같이 추출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러한 성취 기준별 성취 수준을 제시한 다음 학생들이 이 성취 수준을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평가 과제를 설계할 수 있는 역량이 보다 필요할 것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바로 지리 영역 개발 방향입니다. 지리 영역의 개발 방향은 크게 3가지 형태로 범주화할 수 있습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으로 사회과 교육과정이 변모하면서 크게 변화한 영역이 바로 지리 영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리 영역에서는 첫 번째, 기존의 2007 개정, 2009 개정, 2015 개정에서는 개통지리와 같은 형태로 내용이 구성되었습니다. 개통지리가 어떤 것이냐면 지형, 기후, 인구, 도시, 환경과 같은 형태로 어떤 주제별로 단원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6차 교육과정과 같은 전통적인 지역지리와 같은 형태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 방식도 있습니다. 즉 대륙별, 국가별, 지역별로 지역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최근에 지리교육학계에서 신지역지리로서 새로운 지역지리에 대한 연구가 학문적인
것으로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지역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다시 해야 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어떤 지역의 위치에 대한 기초 지식 없이 지리를 학습하다 보니 지역 학습에 대한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 교사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2022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은 새로운 지역지리, 즉 신지역지리 형태로 구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바뀐 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신지역지리를 통해서 글로벌 시대적 요구, 그리고 지역에 대한 인식과 이해의 폭을 보다 넓히고 지리적 사실이나 지역에 대한 어떤 전통적인 지역지리 구분 방식에서 했었던 암기 위주의 지식 위주의 학습을 지향하고 어떤 역동적인 지역의 모습에 강조점을 두는 그러한 형태의 지역지리로 구성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그 모습을 살펴보면 먼저 사회 1에서는 세계지리를 학습한 후 사회 2에서는 한국지리를 학습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계지리는 세계화 시대의 지리의 힘으로 지리를 왜 배워야 하는지, 지리를 배운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먼저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세계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오세아니아와 극지방과 같은 대륙별로 단원명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지리, 즉 사회 2에서는 대한민국, 우리가 살아가는 곳, 그리고 우리나라의 자연환경과 인간생활, 그리고 중부지역, 남부지역, 북부지역, 그리고 지속가능한 세계와 글로컬 시민처럼 지역적으로 생각하고 세계적으로 행동하는 시민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세계를 통해서 먼저 세계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실천하는 걸 도모하면서 지역적으로 생각하고 세계적으로 행동하는 시민의 자질을 학습하도록 선 세계지리, 후 한국지리의 이러한 내용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중학교 사회 지리 영역 개정의 세 번째 변화입니다. 바로 지리교육을 통한 역량과 시민성을 함양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과정 문서에서는 지리적 문해력, 공간적 문제 해결력과 의사결정력, 글로컬 시민성, 지속가능성을 위한 생태 감수성과 같은 중요한 역량들을 지리교육을 통해서 길러줄 수 있도록 의도하고 목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들께서 수업과 평가를 계획하실 때 지역이나 국가, 세계 규모에서 발생하는 지리적, 공간적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리적, 공간적 정보를 수집하고 어떤 지리적 사고력과 판단력을 통해서 분석 또는 해석하고 지리정보기술을 활용해서 도표화 또는 지도화하여 제시할 수 있는 지리적 문해력, 그리고 지리적 쟁점 및 문제를 다중 스케일적 관점에서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더 나은 의견을 선택하는 공간적 문제 해결력과 의사결정력, 그리고 어떤 자신과 공동체의 웰빙과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글로컬 시민성,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인간과 자연의 유기적인 생태관계를 지각하고 이를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생태감수성과 같은 이러한 시민성과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수업과 평가를 구조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지리 영역 개발의 주요 특징입니다. 첫 번째, 위치학습이 매우 강조되었습니다. 네, 위치지식 및 위치학습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2022 개정교육과정 지리 영역의 첫 번째 강조점인데요. 지역의 기초 지식으로서 해당 지역의 위치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세계지리 대단원별 첫 번째 성취 기준에는 해당 지역의 위치를 학습할 수 있는 성취 기준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컨대 다양한 지리 정보와 매체를 활용하여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의 국가와 주요 도시의 위치를 파악하고 자연환경의 특성을 지도로 표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처럼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의 국가와 주요 도시의 위치를 먼저 파악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러한 위치적 특징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기후와 지형에 대한 이해, 또는 다양한 사람들의 생활 모습과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 해당 지역의 위치를 중심으로 주변 환경 및 다양한 지역과 연계해서 이해하는 이러한 위치 지식과 위치 학습이 매우 강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삶과 연계한 지리 학습이 강조되었습니다. 중학생의 삶과 연계한 지리 학습, 즉 중학생의 흥미와 관심을 고려해서 세계와 우리나라의 여러 지역에 대한 매력을 느끼고 관심과 호기심을 갖도록 개발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학생의 일상생활 및 삶과 의미 있게 연계되는 지리학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상황에서 자연재해 발생 시 자신의 대처 방안을 탐색한다. 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의미가 있는 방식으로 성취 기준이 기술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세 번째, 지역에 대한 다층적, 역동적, 실제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모자이크로서의 세계이자 네트워크로서의 세계로 지역을 바라보고 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과 상을 그릴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다양한 스케일에서 지역이 서로 연계되어 있음을 공간적 상호작용의 사례를 통해 파악한다. 세계의 변화가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지역의 변화가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를 조사한다처럼 세계가 즉 연결되어 있고 세계의 각 장소는 다양한 스케일상의 다른 장소, 지역, 국가, 세계와 연결되어 있으며 상호 의존적으로 계속 변화하고 있음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지역은 어떤 고정되어 있는 실체가 아니라 지역이 살아있으면서 현재 계속 변화하고 있고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이러한 모양에 보다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시아의 인구 특징을 파악하고 지역별 인구 구조 변화를 비교하여 지역 발전의 가능성 및 변화 모습을 추론한다는 성취 기준. 글로컬 관점에서 아시아의 산업 특징과 변화를 파악한다라고 하는 것. 학생들이 앞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의미 있는 지역 이해를 도모하고 있다는 것. 지리적 식견을 가지는 데 도움을 주는 지리학습을 의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학교 사회 지리 영역의 변화 네 번째입니다. 가치 태도와 변혁적 역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사람, 문화에 대해서 이해하고 존중하고 협력하는 자세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면서 개방적인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성취 기준이 진술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세계 시민으로서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수용성을 높인다. 아프리카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성찰한다. 자신과 상대방의 의견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와 같이 세계 및 우리나라의 여러 지역에 대해 기존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인식과 사고, 관점, 사람들의 다양한 가치와 이해관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또한 세계 시민과 생태 시민, 글로컬 시민으로서 우리 지역과 다른 지역의 문제 해결 및 더 나은 삶과 지속 가능한 세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협력하고 참여하고 실천하는 것, 이러한 시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변혁적 역량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시된 성취 기준을 보더라도 아프리카의 발전을 위해 세계 시민으로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태평양 지역이 겪고 있는 환경 문제를 조사하고 해결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지역 불균형 실태를 지도에 표현하고 지역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안한다. 참여하고 실천한다. 와 같은 실천적인 노력과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학교 사회 지리 영역 변화 다섯 번째입니다. 지리적 기능이 강조되었습니다. 지리적 기능이라고 한다면 지리정보 및 매체를 활용하는 능력, 지리정보 기술을 활용하는 능력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세계와 우리나라의 다양한 지리정보 및 매체를 학생들이 직접 찾아보고 탐색하면서 이를 활용해서 자신이 관심 있는 주제,
이슈, 문제에 대해 정보를 수집, 분석, 평가하고 결론 및 대안을 도출하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성취 기준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륙을 공부할 때에도 첫 번째 성취 기준에서는 다양한 지리 정보와 매체를 활용할 수 있게끔 의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지리 정보와 매체 활용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다른 성취 기준의 문두에도 제시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지도를 읽는 능력을 넘어 지리적으로 시각화하고 지도로 표현하는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리 정보를 학생이 스스로 수집하기도 하고 이를 분석하고 다양한 형태의 지도로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지리적으로 시각화하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의도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지요. 키워드 6번째입니다. 일반 사회 영역 개발 방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사회 영역의 개발에서는 크게 3가지의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학생이 주도하는 과학적, 반성적 탐구를 통해 현실의 쟁점 및 사회 문제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의도하고 있습니다. 기본 방향은 사회현상에 대한 이해와 탐구와 사회 문제 및 공공 쟁점에 대한 토의와 토론 기능이 강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학생의 삶과 연계한 학습. 두 번째, 학생이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탐구 활동이 제시되고 세 번째, 사회 문제 및 쟁점에 대한 토의 토론을 강조하며 가치 태도적인 요소를 강화하였다는 것입니다. 가치 태도적인 요소가 강조되었다는 것은 지리 영역과 일반 사회 영역의 공통점이라고도 할 수가 있네요. 그럼 구체적으로 첫 번째, 삶과 연계한 학습을 지향한 일반 사회 영역에서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학생의 일상생활 경험을 보다 현실 사례에서 학습하면서 시작할 수 있도록 의도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예컨대 사회화, 문화, 법, 시장이라고 하는 내용 요소를 다룰 때 사회화의 의미를 일상생활 사례에서 먼저 찾아서 사례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보고 개념을 이해해보는 것이지요. 그리고 문화를 이해할 때에도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문화의 사례를 먼저 탐색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현실 경험 또는 현실 사례를 먼저 탐색하고 개념과 원리나 이론, 쟁점이나 문제 등을 탐구하면서 학생의 삶 및 현실에 적용하는 귀납적인 방법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형태로 학생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일상에서의 생활 양식의 경험을 떠올리며 문화단원에서는 자신의 언어로 문화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현실의 다양한 생활 방식에 대한 탐색과 존중을 학습해 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일반 사회 영역의 변화, 개정 방향은 두 번째, 학생 주도성을 살리는 탐구 활동을 제시하였다는 것입니다. 학생이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탐구 활동을 제시하는 방식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해하다라고 하는 서술어를 성취기준상에서 많이 진술하였습니다. 약 29회 정도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계획하고 제시하고 토론하고 토의하고 성찰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형태의 탐구를 가능하게 하는 서술어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941404-03에서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참여 활동을 계획한다와 같이 보다 학생이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활동으로 서술어를 제시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제안하는 정책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며 실제로 시민 참여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프로젝트 학습과 연계해서 진행할 수도 있겠지요. 세 번째는 토의 토론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고 가치 태도적인 요소가 강화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토의한다, 토론한다로 끝나는 성취 기준이 총 36%를 차지할 정도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쟁점 및 사회 문제에 관한 가치를 분석하거나 명료화하는 과정에서 가치 갈등을 경험해 보기도 하고 다양한 가치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며 갈등을 조정하고 타인을 존중하고 민주적 의사결정에 관한 가치를 내면화할 수 있도록 하는 성취 기준을 의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자유시장 경제에서 기업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이해하고 기업가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태도를 갖는다와처럼 기업가 정신은 학생들이 받아들여야 하는 이념이었습니다. 하지만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시장 경제에서 기업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설명하고 우리 사회에 필요한 기업가 정신에 대해 토의한다처럼 우리 사회에 어떤 기업가 정신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으므로 토의 주제가 된다고 보아 토의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형태로 성취 기준이 진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7번째 키워드, 일반 사회 영역 개발의 주요 특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명이 변화하였습니다. 교과 및 학문적 배경을 고려하되 학생들의 일상생활 맥락과 연관될 수 있도록 주제명 중 일부를 수정하면서 학생의 일상생활 맥락과 더욱 연관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자 하였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세계화된 오늘의 상황에서 학생들한테 중요한 것은 문화를 학문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넘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문화 현상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문화 다양성을 창조적으로 발전시켜가는 것이 더 중요하겠지요. 그러한 측면에서 문화의 이해라고 하는 대단원이 다양한 문화의 이해라고 하는 키워드와 같이 주제명이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국민경제와 국제거래를 보다 실생활과 밀접하게 우리나라 경제와 세계화, 국제사회와 국제정치도 국제사회와 한반도처럼 보다 학생들의 생활 맥락과 연관될 수 있는 용어로 주제명을 변경시켰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 요소의 변화입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과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 요소는 화면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사회 집단이 내용 요소에서 삭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대중매체, 대중문화라고 되어 있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이러한 내용 요소가 미디어 리터러시 중심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와 문화라고 하는 것이 새롭게 2022에서 내용 요소로 도입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한 정부 형태라고 하는 것은 사회 1이 아닌 사회 2로 이동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적인 이러한 내용 요소가 강화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현대 민주주의에서의 이러한 시민의 역할이 보다 강조되었습니다. 또 일상생활 사례 속에서 민주주의를 이해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이 학교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의도했다는 점을 알 수가 있고, 정치과정과 시민참여에서는 투표 연령 및 정당 가입 연령 하향에 따라 유권자 및 정당의 활동을 현실성 있게 이해하여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는 것도 달라진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의 구분과 같은 2015의 내용 요소의 학문적 구분을 축소하고 다양한 법과 사회법이 필요한 이유와 같이 생활 관련성을 강조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대응과 같이 공동체 차원의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사회 1에서 이동해서 헌법과 국가기관으로 이전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의 역할과 기업가 정신은 시민교육이 강조되면서 이에 대해서 토의를 할 수 있는 형태로 성취 기준이 진술이 되고 있고, 시장 가격과 변동 부분에서도 토의를 할 수 있는 시민교육이 강화되었다는 측면을 읽을 수 있습니다. 국제거래와 교역, 환율과 같은 학문적 요소를 축소하고 국제사회의 한반도와 같은 한반도 맥락이 강조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국내외의 대응과 시민의 역할을 토의할 수 있도록 하는 시민교육이 강화되었다는 이러한 지향점들이 내용 요소의 변화를 통해서 읽을 수 있는 지점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민주시민교육이 강화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은 2015 개정교육과정과는 다르게 시민의 자질에 대해서 토의하고 민주주의가 왜 필요한지, 민주주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사례를 통해서 도출하고 민주주의의 특징과 과제를 검토하기도 하고 시민의 역할에 대해서 토의하며 유권자와 정당이 수행하는 활동을 조사하는 형태의 성취 기준으로 보다 시민성을 강조하고 있는 형태로 민주시민 교육이 강화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미디어 교육이 강화되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9414-02-03의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대중매체와 대중문화의 의미와 특징을 이해하고 대중문화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태도를 가진 나와 같이 진술이 되어 있었는데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우리 주변에서 활용되는 미디어를 탐색하고 미디어를 통해 경험하는 다양한 문화와 정보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와 같이 미디어 리터러시를 기를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능력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핵심 질문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치와 민주주의는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 민주주의는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현대 민주주의는 어떤 특징과 과제를 지니고 있는가와 같이 질문을 계속 던진다는 것이죠. 학생의 사고를 자극하고 전이를 촉진시키는 기능을 하는 질문이라는 점이 굉장히 주목해야 할 점입니다. 성취기준 적용 시의 고려사항의 첫 번째 위치에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진로와 연계한 교육을 고려하여 일반사회 영역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일반사회 영역의 두 번째, 즉 사회 이해에 해당하는 내용의 일부를 진로 연계 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주제 및 성취 기준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시장과 가격에서는 시장 경제의 다양한 직업들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 국제사회와 한반도에서는 국제기구 등 국제무대에서 활동하는 직업들에 대해 소개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진로 선택의 폭을 넓히도록 지도한다는 점이 진로 연계 교육을 고려하여 구성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포인트입니다. 여덟 번째 키워드는 교수학습 및 평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선생님들이 연수에서 보다 실습을 통해서 할 수 더 깊게 탐구하고 실습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서두에서 설명드렸듯이 역량 함양을 위한 교과 교육과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깊이 있는 학습을 통한 역량 함양이 가능한 방법으로 수업과 평가를 기본으로 하되 현장 수업에서 실질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그러한 방법으로 구체화하여 제시하여야 된다는 점인데요. 그 과정에서 개념적 학습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학습을 통해 지식과 정보를 연결하고 패턴을 찾아 개념적 이해로 나아가며 자신이 구성한 개념적 이해를 다양한 상황과 맥락으로 전이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개념적 학습은 전이 가능한 이해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질문에서 답을 찾아가는 수업이 굉장히 강조가 된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겠지요. 이 깊이 있는 수업에서 수업의 깊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탐구 질문을 활용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개념을 기반으로 하되 질문을 활용을 하면서 심층적으로 탐구를 해가는 과정 속에서 학생들이 사고를 하고 내용 요소와 기능을 그리고 가치 태도를 함께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깊이 있는 루틴을 만드는 수업과 평가가 중요시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질문은 사실적 질문, 개념적 질문, 논쟁적 질문과 같은 형태로 구조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리 영역에서의 지리 인식과 같은 대단원 첫 번째 단원에서는 사실적 질문으로는 지역의 지리적 특징을 일견할 수 있는가, 다양한 지리 정보와 매체를 활용하여 지도로 표현할 수 있는가, 그리고 개념적 질문은 지리는 우리 삶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 공간적 상호작용의 사례를 제시할 수 있는가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의 토론이 오갈 수 있는 논쟁적 질문으로 영토를 둘러싼 갈등 사례를 보며 보편적 가치와 국익을 어떻게 조화시켜야 할까 등등과 같은 이러한 형태의 질문을 위계화하여 깊이 있는 학습의 초석을 다지는 질문들을 수업의 곳곳에서 유기적으로 짜서 C줄과 날줄을 엮어 루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이러한 탐구 질문의 예시를 살펴보면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 사회 영역의 영역별 탐구 질문을 살펴본다면 법과 관련된 단원을 예시로 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실적 질문은 사회법에는 어떠한 법이 있으며 그 의미는 무엇인가? 개념적 질문으로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했을 경우 어떤 재판이나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논쟁적 질문으로는 개인의 권리와 국가의 이익이 충돌할 경우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가와 같은 질문을 위계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영역별 탐구 질문의 예시는 아래 경기도교육청 깊이 있는 수업 이해 자료를 보다 참고하면 선생님들이 수업과 평가를 유기적으로 조직하실 때 다양한 모듈로서 이러한 질문들을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수업의 논조하에 사회과의 평가는 학생의 성장을 돕는 평가,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평가, 목표와 내용과 수업 방법의 일관성이 있는 평가, 다양한 학습자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평가, 지식 이해뿐만 아니라 과정, 기능, 가치, 태도의 균형을 유지하는 평가를 강조하면서 다양한 평가 방법을 학생들의 수준과 흥미에 맞춰서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앞으로 가치 태도와 관련된 성취 기준이 2022에서 증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현장에서는 정의적 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더 탐구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논술형 평가가 강조되고 있는 2022 개정 교육과정과 함께 이러한 정의적 영역에 대한 평가를 논술형 평가와 연계한 형태로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들. 지금까지 2022 개정 중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어떻게 변화하였냐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지리 영역과 일반 사회 영역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바뀐 교육과정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지향하는 깊이 있는 학습 그리고 역량교육 이를 통해서 학생들한테 유의미한 탐구와 사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상황적 맥락을 제공하는 수업을 어떻게 잘 엮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교사 전문성이 보다 더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다음 연수에서는 이러한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선생님들과 함께 실습을 해 나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교육과정을 토대로 수업과 평가를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깊이 있는 학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와 관련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바라면서 지금까지 서울 덕산중학교 사회교사 김원희였습니다.